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실습의 주열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우리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지난주 다들 무탈하셨는지 일단 안부를 묻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저희 나라는 일단 사회적인 거리 단계도 1단계로 완화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지금 확진자 수도 일단 두 자리로 안정적으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다소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세계적으로는 다시 제2차 유행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많은 국가에서 특히 유럽에서 일단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우리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우리 손 씻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 그다음에 또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안전하게 잘 이용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일단 7주차 수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업일이 10월 21일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한 학습 수업 방향에 대해서 학교에서 일단 지침이 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실습 수업으로 중심되는 그런 과목들은 일단 뭐 방역 체계를 잘 갖추고 나서 일단 실습을 아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론과 또 내지는 이론 실습 과목들은 일단 그 수강생의 70% 이상이 동의를 한 이후에 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4학년 2학기 수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도 개인적으로 아마 뭐 이미 이제 지금 인턴 생활을 하시는 우리 학생들 일단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좀 안전을 위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저희가 중간고사 그 주간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일단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대면 수업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들을 한번 여쭈어 볼 테니까 물론 그 사이에 또 역시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전을 전제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또 그다음에 수업에 대한 어떤 진행에 대해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저희가 다음 주차에는 중간고사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추석 연휴 주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이번 주가 사실 8주차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 주를 좀 더 미뤄서 28일 주차를 저희가 8주차라고 좀 보고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 과목에서는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다 하지 못했던 우리 셀프 브랜딩의 첫 번째 파트와 그리고 또 이어서 셀프 브랜딩의 두 번째 파트를 연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또 다 끝나지 못하게 된다 한다면 28일가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때 짧게 진행을 하던가 좀 저희가 28일 그 주차에는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려고 합니다. 저희가 따로 대면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볼까 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를 아마 제가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리고 이 클래스에다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다 이미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해드렸던 수업 내용은, 그 대체과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자, 주요 기업의 CSR 집행 사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사명 이야기하고 또 지속 경영 가능에 대한 이야기, 또 무엇보다 우리가 기업의 어떤 PR 활동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CSR,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뭐 여러분들 뭐 이해관계자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향후에 어떤 사회에 나가셔서 어떤 좋은 어떤 것도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이 어떤 CSR에 대한 어떤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개인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또 출석 미션 과제를 통해서 뭐 안내도 해드렸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든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 과목이 홍보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어떤 과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PR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뭐 퍼블리싱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뭐 거기는 또 여러 가지 NP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좀 더 집중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수업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도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런 사례를 한번 더 본격적으로 찾으셔서 한번 정리해보는 어떤 그런 과제로 제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나 해외 뭐 기업과 브랜드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리마커블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자, 한 개를 선정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복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고요. 한 개 이상 복수 또는 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자, 이 기업의 CSR 사례가 나는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의견 뭐 일단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기존의 다른 언론이나 또 아니면 기업들이 평가한 것들을 아니면 전문가가 평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좋은 캠페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주요한 또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그런 좀 이슈화가 된 것들을 뭐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견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제라는 게 정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각이 그 캠페인을 통해서 물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왜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정리한 가운데 난 이런 거 아마 연관될 것 같은데요. 뭐 전혀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기존의 CSR 외에 나는 이런 관점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이 캠페인, 이 CSR이 훨씬 더 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추가적인 전략들을 제안해 보시는 자, 어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과제의 흐름은 뭐 저하고 이미 여러 학기 동안 수업을 저하고 들으셨던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주제가 CSR이라는 걸로 좀 바뀌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출 방법은 뭐 늘 그렇듯이 뭐 형식과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뭐 문서 양식이나 또 글자체 폰트. 그 대신 원래는 그 여러분들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수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 원래는 뭐 이번 주차와 다음 주차에 요것들을 발표 수업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였었는데 일단은 학생 수가 많지는 않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세 국면이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과제를 제가 일단 받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8일까지 과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져서 만약에 11월 첫째 주에 뭐 학교에 대면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의 찬성 유효 숫자가 70% 이상이 되게 되면 아마 직접 한번 발표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형식과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발표를 혹시라도 만약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PPT나 아니면 PDF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과제 발표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한 번에 작업을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제가 수업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10월 28일, 수요일 24시까지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 진행률이나 이런 걸 보고서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늘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28일로 일단 제가 정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제가 중간고사 평가를 또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 일반적으로는 뭐 주말까지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과제를 또 평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8일까지로 일단은 마감을 하겠고요. 수요일 24시까지 일단은 제출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주소는 일단은 이 클래스에 제가 안내를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시가 기간 내에 제출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기한 내 제출은 이 클래스이고요. 혹시라도 저 기한 후에도 일단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어지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저의 개인 메일로 갓페이스1 네이버닷컴입니다. 아마 한 메일로 안내가 아마 그 저희 홈페이지에 아마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제가 홈페이지를 개인 메일 그 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나 회사 모든 메일을 거기다 받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 꽉 차가지고 뭐 못 들어오거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제가 다시 추가로 쓰고 있는 개인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은 뭐 당연히 제출기를 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물론 학생 수가 많지 않으시긴 합니다만 제출하실 때 꼭 파일 이름을 꼭 파일명에 이름을 꼭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혹시라도 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자, 잘 참고하시고, 그다음 일정 잘 참고하셔서, 자,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아까 기업가치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난주에 수업했던 비전과 그다음에 미션 또는 꿈에 대한 이야기 아마 요 페이지까지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업 시간에 진행해드렸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을 하나 보셨죠? 저희가 8강에서 스페인과의 경기 자, 우리 0대0 무승부 상황에서 우리 홍명보 선수가 마지막 키커로 슛을 성공하면서 저희가 진짜 아직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월드컵 4강이라는 그 신화를 이루는 그런 순간을 보여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황선홍 선수 미국과의 8강 경기에서 머리에 피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붕대를 두르고 투혼을 불살랐던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뭐 12번째 멤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붉은 악마들의 온 국민의 그런 염원이었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선홍 선수나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태극 전사라고 말씀하죠. 전사들이 힘을 내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꿈이라는 어떤 그런 결국은 기업에게는 가치나 비전일 수 있겠고요.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가치가 또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일단 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목도 부제도 Dream Comes True라고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부분, 제가 툴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수업은 발표 수업을 예정했던 거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제가 원해서, 그러니까 셀프 브랜딩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셀프 브랜딩 2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목도 이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more than expected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또 한편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뭐 핵심은 꿈이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훨씬 더 잘 여러분들이 빌드업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의 어릴 적 꿈, 그러니까 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인간 주어 일이,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이미 다 유년 시절과 그쵸 여러분들 그다음에 청소년기 여러분 지금 청년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청년기를 거쳐서 지금 중년 장년에 지금 중년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산뭐 교수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선배로서 또 다시 늘 제가 이야기하는 자, 광고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어떤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스로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저의 꿈을 지금까지도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완성해 준 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무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제가 이제 천녀유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소개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 당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국내의 어떤 영화들이 워낙에 많이, 웰메이드 된 영화들이 나와서, 뭐, 1000만 넘어가는 영화도 훨씬 우리나라가 더 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렇죠? 뭐,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에,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아카데미상 또 작품상에 빛나는 기생충 같은 어떤 영화들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떤 영화 산업계에 계신 분들과 또 아니면 그 우리나라 영화를 사랑하는 저 국민들의 어떤 단합된 힘들이 있어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청소년기를 자라왔던 1980년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영화는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야, 내가 극장 가서 돈 내고 보기 좀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많은 어떤 수작들이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자,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작품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물론 작품성이 없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약간 대중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보편적인 면에서 특히 중고등학생인 저 같은 청소년들이 좀 볼만한 영화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자, 우리가 해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뭐 헐리우드 영화들이 많이 대부분 들어오고 또 일본 영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80년대와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영화계의 한 축은 자, 홍콩 영화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르와르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있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홍콩 뒷골목의 이야기 또 아니 뭐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뭐 조폭도 등장을 하고요. 뭐 삼합회 뭐 이런 어떤 것도 등장을 하고 또 경찰들의 의리 뭐 아니면 남자들의 의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테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의 첫 번째 저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또 아니면 지금도 저의 어떤 그런 감성을 지금도 자극하고 그 다음에 모티브 살아가는 어떤 동기들을 부여해주는 것들이 바로 홍콩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자, 천녀유혼이라고 하는 영화로 시작을 해서 자, 영웅모색 2에 이르기에 정점을 찍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윤벌과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장국영 씨가 등장하는 그런 액션 영화였고요. 이제 진짜 남자들의 찐한 어떤 그런 의리를 자, 어떤 그런 보여주었던 자,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나도 한번 영화 배우가 돼보겠다라는 어떤 자, 그 어린 적 진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어떤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꿈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배우가 안 된다고 한다라면 감독이 돼볼까? 뭐 이래서 제가 사실은 연극영화과도 한번 제가 지망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또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쓰려고 했다가 그것도 약간 현실의 벽 다른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원 후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교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쓴다라고 해서 제가 신설이었던 비슷한 과였던 광고 홍보학과를 제가 입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되게 여러분들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약간 좀 이해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저는 자, 영화 배우가 되고자 자, 저의 꿈을 갖고 나서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 관건이 되었다라는 어떤 저 개인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물론 제가 이따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뭐 과정상에서 자 영화를 소위 얘기해서 관계자가 저의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 어떤 영화배우가 제가 지금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자, 여러분들의 꿈도, 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주변인들, 주변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어떤 주변에, 뭐, 제가 영화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여러 문화적인 컨텐츠, 또 아니면 뭐, 음악도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을 잘 찾아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자, 심장을 뛰게 하는, 뭐 사람만 저의, 뭐, 소위 얘기해서,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성적으로 만나서, 자, 어떤 좋은 호감을 생길 때 심장이 뛰는 거 말고도, 자, 내가 심장 뛰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게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대통령이 자, 꾸밀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가는 사실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영화배우와 사실 정치인은 전혀 간극이 너무 크죠. 자, 물론 뭐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배우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헐리우드 중에서 자, 우리 여러분들 아놀드 슈와제네거라고 다 아시죠? 우리 굉장히 액션 배우로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셨던 자 그런 액션 배우이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는 뭐 주지사도 하셨었고 그렇죠? 캘리포니아인가요?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 되었던 저희가 그냥 직업적인 어떤 그런 구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어떤 인생의 길들을 갖고 계신 직업들입니다. 하지만 자, 초등학생들한테 과거에는 자, 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 대부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마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자, 그리고 자, 뭐 다이너마이트 우리 뭐 제가 쭉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가수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는 예능 프로에서 음악 프로들이 많이 나오고 뭐 트로트에 대한 부분들 장르 구분 없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뭐 뮤지컬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힙합은 뭐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수가 되고자 하는 자, 이런 등용문들이 과거보다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80년대만 해도 사실 어떤 매니저먼트에 대한 개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80년대, 90년대에 지금의 아이돌과 같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어떤 가수들이 제대로 된 뭐 기획사나 아니면 매니저가 있었던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의 환경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지금은 자 내가 가수의 꿈을 가지고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로상의 어려움들은 훨씬 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달라진 환경이죠. 불과 한 2, 30년 만에. 그래서 뭐 가수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는 사실 잘 못하는데 나름대로 춤은 제가 또 좀 한춤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우리 이제 유현진 선수, 뭐, 이제 운동선수들 얘기를 하겠죠. 스포츠 스타. 그렇죠. 지금은, 과거에는 사실은 축구나 야구 되게 좀 많지 않았었죠. 아니면 복싱. 뭐, 사실 저희는, 아니면 뭐, 지금 씨름도 있긴 합니다. 씨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복싱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아마 가난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청년들에게는 아주 가장 큰 또 한편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약간 좀 뭔가 롤모델 로망과 같은 것들이 또 역시 또 복싱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뭐 포괄적으로 운동 선수도 자 과거나 지금이나 뭐 하고 싶고 또 그다음에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달라진 건 저희 때는 프로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가 정확하게는 1982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뭐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뭐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은 배구, 농구 없이 할 거 없이 프로에 했던 그런 선수들이 프로로 많이 스포츠가 디벨롭이 되면서 어떤 그런 뭐 기회들이 좀 많이 많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예능인, 뭐, 연예인은 뭐 다 말할 것도 없겠죠. 뭐, 가수와 이어서. 자, 그냥 1박 2일 지금 우리 시즌4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 아들이 더 다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여담입니다만, 지금 우리, 연정훈 씨가 모 드라마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를, 그니까, 사실
뭐 어른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우리 연정훈 씨 때문에 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요즘에는 자, 개그맨들을 위주로 자, 이렇게 어떤 연예 활동을 많이 했었다라면 지금은 뭐 가수는 뭐 말할 것도 없겠고, 굉장히 많은 장르에 있는 분들이 예능에 출연하셔서 어떤 그런 기회들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준비를 잘 하게 되면 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은 제가 살아왔던 80년대, 90년대 제가 청년의 시기를 거쳤던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사실은 더 치열한 경쟁의 사회가 되고 여러 가지 좀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 시대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떤 그런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잘만 찾아갈 수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저와 함께 한번 잘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 이제 초통령이라고 하죠. 자, 아까 제가 대통령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들에 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마 거의 도태와 같은, 자, 이런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뭐, 최근에 이제 뒷광고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MCN 업계가 쉽지 않을 그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과거에, 뭐, 요즘 여러분들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이 예능이나 여러 다양한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뀐 거죠. 그쵸? 자, 이게 과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자, 80년대, 90년대에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자, 세상이 자, 뒤집어졌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바뀌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어떤 조력자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뒷받침됐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현재 자, 꿈을 이루고 점점 더욱더 자, 그 꿈을 자,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영화 배우가 되고자 하는 배우가 되고자 했던 제가, 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광고인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후회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또다시, 제가 선택했던 어떤 그 광고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꿈을 제가 좀 꾸고 또 이루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꿈도 성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촘촘하게 드렸네요. 자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드렸고요.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자, 기업의 브랜딩에 있어서 자, 기업의 정체성을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에도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의 브랜딩과 비추어서 나에 대한 브랜딩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정체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여기 이제 마케팅 툴을 활용했습니다만 역시 개인도 제가 이 과목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든 향후에 또 아니면 나는 광고보다는 다른 거 하고 싶어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남학생은 군대까지 갔다 오시고 하면 뭐 6년, 7년, 8년 이렇게 걸리셔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저도 8년 만에 졸업했습니다만 자, 내가 배워왔던 마케팅 기법이나 광고 기법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배우고 계신 게 자, 절대 무의미하거나 또 아니면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 먼저 여러분들 저 광고를 전공한 선배로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제 흐트러 듣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지금 수업하는 것들을 다 외우고 또 뭐 숙지하고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이건 진짜 나의 어떤 그런 앞으로 가야 될 길에 큰 힘이 될 수 있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가운데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결국은 요겁니다.
자, 처음에는 지식적인 접근을 가야 되죠. 마케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지식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자, 또 그 전에 자, 이 지식적인 접근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에게 자, 늘 제가 셀프 커뮤니케이션 얘기할 때 우리가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가 우리 김종국 씨와 같은 능력자가 되려면 그렇죠? 자, 우리가 지식에 대한 정보와 자, 인성적인 인문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출발은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또 시작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꿈과 비전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접근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아주 파워풀한 여러분들의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기를 여러분들이 자,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끝났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이제 환경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에다가 대학교 4년까지 군대 빼고 한다면 거의 16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뭘 준비한 거냐면, 난 역시 뭘 먹고 사는데 지식을 뭐 습득했어, 획득했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나는 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이나 비전들을 내가 이제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찾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꿈을 야,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모든 학창 시절을 마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마지막 학기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 이제 그만해야지 다 됐어라는 어떤 그런 당연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듣고 저와 함께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으시고 자, 이제 제대로 자, 한번 세상과 싸워볼 수 있는 좀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자, 중요한 것보다 나의 브랜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하고 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고민스럽죠. 물론 아까 제가 근데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나의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멀리 있지 않아요. 나의 꿈은, 자, 나의 꿈은, 자, 바로 나의 주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더 중요한 건 나로부터 시작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쵸?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한마디의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Y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가 아마 다른 시간에 아마 수업, 제가 다른 과목을 진행할 때, 다른 학기 때 아마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강연가에 제가 영상을 소개를 아마 대면 수업을 할 때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저희가 지금 이번 학기 비대면 때문에 제가 영상을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마 이제 캡처한 화면들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15분 조금 넘는 17분 정도 됐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Y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쭉 소개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마케팅적인 이야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 애플도 소개가 되고요. 라이트 형제, 또 아니면 마터 킹 루터 목사님,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 또 아니면 목회자, 또 아니면 이런 어떤 이야기들, 특히 이제 상업적인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그 강연가도 자, Y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그거죠. 난 왜 해야 되지? 나는 나는 이 꿈을 왜 가져야 되지? 어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골든 서클이라고, 자, 우리 아까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시는, 자, 그 강연가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찾아내신 어떤 그런 하나의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자, 그분이 지었던 책인 Start with Why,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지금 18년도에 자, 버전 2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책도 한번 좀 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일을 하는가 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굉장히 자, 이분이 어떤 그런 생명공학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그다음 생각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방향성, 태도나 또 아니면 방향성을 어떤 연관성을 찾으셔갖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클은 원이라는 개념인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사이먼 사이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결국 맨 안쪽은 why가 있고요. how가 있고 what이 있습니다. why는 아까 얘기했죠. 믿음, 목적, 존재, 왜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쵸. 뭘 만들고, 자, 왜 이걸 만들고 있지? 뭐, 만약 기업으로 따진다면, how는, 자, why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되겠죠.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개념이 될 거고요. what은 뭘 할 건지에 대한 행동의 결과물이죠. 뭐 제품이나 서비스. 아까 다시 얘기하자면, 자, 요걸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 이제 제가 아마 그 셀프 브랜딩가 두 번째 PPT에 제가 이제 넣어놨습니다만, 보시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자,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커뮤니케이션도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개념이라면, 자,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한 사람들.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반대라는 겁니다. 일반인이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온다라면 거꾸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자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쓰는 것들이 바로 성공적인 자 기업과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사고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자 Y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행동과 특히 행동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Y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자, 어떤 프로세스, 하우죠. 아까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왓은 그걸 통해서 뭘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의, 자, 내가 뭘 해야 될지 개인적으로도, 자, 물론 결과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뭐, 왜는 뭐, 돈을 버는 거니까.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꾸로 내가 이 돈을 왜 벌어야 될지부터 시작한다라면, 과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대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적극적이겠죠. 왜냐면 나는 Y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뭘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그 Y에 따라서, 자, 역시 그래도 그 하우 방법론에 따라서, 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올 텐데, F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Y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what으로, 자, 끝나는 그런 결과물들을, 자,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자,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견고한 애플의 신화를 왕국을 완성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만약에 사실 영상에도 나오거든요. 또 뒤에 제가 소개를 자세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만 왓에서부터 만약에 거꾸로 애플이 시작했다라면 지금의 어떤 그런 자, 존경받는 그런 기업 자 이렇게 또 글로벌 어떤 그런 뭐 어떤 뭐라고 IT 업계를 이끌고 있는 선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골든 서클 이후의 내용들은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Y에서 시작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성공, 그다음에 꿈, 자,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로 일단 마무리를 전반부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반부 영상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부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